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과 에너지의 정리를 한번 정리하고요.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유형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죠. 질량이 예민 물체가 있습니다. F라는 힘을 일정하게 가할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요만큼 왔어요. 자, 이때 힘을 가하기 전에 물체는 V1이라는 속도였는데 힘을 가하면서 당연히 속도가 빨라졌겠죠. 자, 이때 힘을 S 거리만큼 끌고 갔다면 이 경우 우리는 일했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역학적인 일은 힘과 옮긴 거리의 곱이죠. 나중에 다트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 벡터 두 개 벡터의 이 스칼라 곱이라는 걸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따가 시간이 나오면 잠깐 해보기로 할게요. 자, 다시 와보죠. 학생들도 알다시피 F는 MA니까 MA에 S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표시되어 있는 V1과 V2라는 문자를 이 시간에 포함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뉴턴의 등가속도 운동의 제3법칙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나중의 속도에서 처음의 속도의 제곱을 빼준 결과가 EAS였다. 기억나십니까? 이 관계식을요, 이 위에 있는 문자로 대치하면 나중의 속도는 V2의 제곱, 처음의 속도는 V1의 제곱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AS는 그 크기가 2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AS잖아요. 여기 AS. 대입해 볼까요? M 2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입니다. 자, 좀 보기 좋게 정리할게요. 2분의 1M V2 제곱 2분의 1M V1의 제곱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리량인데다가 이 질량은 관성의 크기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속도를 한 번 곱한 것도 아니고 두 번 곱했어요. 앞에 붙은 2분의 1은 또 뭐겠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얘를 운동 에너지, 키네릭 에너지라 부르기로, 그건 아주 한참 지난 일이죠. 나중의 값에서 처음의 값을 빼준다. 다시 말하면 델타 키네릭 에너지다. 정리할까요? W는 결과 델타 K이다. 자, 이 말을 한글로 번역합시다. 번역하시면 역학적 일은 그 결과, 그 일을 해준 결과 키네릭 에너지를 변하게 한다. 역학적인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 이걸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투수죠. 와인드업 해가지고 힘을 써서 S만큼 옮기면, 그렇죠. 유현진 이걸로 많이 그만하죠. 힘 빠진다. 자, 이 관점 말고 또 하나의 관점을 살펴봅니다. 질량이 m이죠. 현재 v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때 높이를 편의상 h1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 이 물체를 F라는 힘으로 일정하게 끌고 올라가요. 해서 이만큼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속도가 V랍니다. 자, 이럴 수 있습니까?
힘을 썼는데 속도가 증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죠. 뉴턴의 제1법칙이 뭐죠? 힘의 평형이면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물체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었고요. 만약 내가 가해준 힘 F가 중력과 같은 크기라면 힘의 평형이어서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저는 이랬습니다. 힘을 써서 옮겼죠. 이때 내가 쓴 힘은 중력만 했습니다. 자, 옮긴 거리는 얼마냐? H2-H1만큼 옮겼죠. 괄호를 풀면 mgh2, mgh1.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리량이 또 나왔어요. 과학자들 너무 힘들죠. 이거 뭐지? 또? 사람들이 오랜 세월 후에 파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의 값에서 처음의 값을 빼주니까 뭐죠? 델타 파텐셜 에너지군요. 아하, 또 하나의 정리가 나왔군요. 역학적 일을 하면 그 결과 뭐가 된다? 델타 PE가 된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학적 일은 그 결과 파텐셜 에너지를 변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프랑스 과학자들 한 40~50명이 집단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온 결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시절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요약했어요. 잠깐만, 이게 뭐지? W는 역학적 일은 운동 에너지를 변하게 하거나 또는 위치 에너지를 변하게 한다. 지금 요 플러스의 용례를 하나 잘 눈여겨보세요. 이게 혹은 또는 우화의 의미가 되었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일과 에너지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일과 에너지의 정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강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난삽한 지식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서로 연관되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강의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에너지의 정리.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이내믹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고요? 그렇지. 일을 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를 운동 에너지, 또 하나를 위치 에너지라 부르자. 이 둘을 묶어서 앞으로 역학적 에너지라 부르자.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또 재미있는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안 건 곧바로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해 보기로 할게요. 질량이 m인 물체가 현재 높이 h0 상공에 있습니다. 현재 속도는 0이라고 할게요. 이 물체가 현재 갖고 있는 다이내믹 에너지란 파텐셜 에너지와 키네릭 에너지죠. 파텐셜 에너지는 mgh0,
운동 에너지는 쓰려고 봤더니 없군요. 속도가 0이니까. 자, 이제 물체가 자유 낙하하기 시작했어요. 떨어져 갖고 특정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 높이를 편의상 h라고 부르고 속도를 v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다이내믹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파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다 갖고 있을까요? 자, 파텐셜 에너지는 mgh로 표현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v제곱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은 관심이 처음의 양과 현재 양이 같은지 다른지죠. 자, 이 두 개의 양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비교하려고 했던 문제가 뭡니까? 얘는 높이를 기준으로, 얘도 높이를 기준으로, 그런데 얘는 속도를 기준으로 에너지가 표현되어 있으니 이 녀석 하나만 고쳐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궁리를 하죠. 다행히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자유낙하,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의 3번 공식이 어떻습니까?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은 2AS다. 다시 쓰면 2 중력가속도 G 그리고 이동거리는 H0 마이너스 H다. V제곱 대신에 이 값을 대입해도 되는구나. 적어봅니다. mgh 2분의 1m V제곱 대신에 2g h0 마이너스 h. 이 앞에 그 정리해 볼까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mgh mgh0 마이너스 mgh. 어머, 찌그덩 mgh0가 남았어요. 잠깐만, 아까 원래 양이 얼마였지? 그래, mgh0. 오케이. 아, 그렇구나. 물체가 갖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처음에 위치 에너지만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가 줄었다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다? 그쵸,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바퀴 세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단 어떨 때? 마찰이 저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이것을 The Law of Conservation of Dynamic Energy라고 해요. 뭐라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별에 5억 광년 떨어진 별의 속도를 측정할 때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으로 이 법칙은 속도 측정의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을 만한 문제 3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너무 지루해? 다 아는 거 하니까?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 내용이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건 개별의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버텨봐요. 아이고, 하품한다. 시작해봐. 이 문제는 너무 유명해서 이런 문제가 없다면 물리책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름 동일한 언덕을 그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기회를 한번 더 준다면 어때? 응? 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물체가.
빗면을 따라 미끄러뜨렸더니 물체의 속도가 4m/s래요. 자, 이번에는 3m/s로 운동하는 물체를요, 또다시 미끄러뜨렸어요. 자, 이때는 얼마일까요? 이걸 물었습니다. 3 더하기 4는 7 이러면 안 돼? 그 문제도 아니지. 음미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훌륭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모델이 되어서 풀어보죠. A점, B점이라고 부르면 기본적으로 A점의 다이내믹 에너지와 B점의 다이내믹 에너지는 같다라고 놓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을 지금 활용하는 거죠. 자, 이때 다이내믹 에너지 A는 뭡니까? 하고 물으면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그게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라고 적으면 됩니까? 이걸 적으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선 이 지점이 H가 0인 지점이다라는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H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치 에너지를 적지 않아도 된다. 물론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이 그거야 뭐, 하지만 이런 게 보기 문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럼 따져볼까요? 위치 에너지를 적으려고 봤더니 어머, 높이가 없어. 이거 미스프린트구나. 이거 다 맞게 해주나?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얘는 몰라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의 3제곱이라고 적었습니다. B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의 V제곱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A점의 위치 에너지를 아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른다면 이 문제 풀 수 없죠. 그럼 잠깐 생각해봐. 이 위에 건 왜 적어놨지? 얘가 필요 없다면 얘를 왜 적어놨겠어요? 자,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 A점은 포텐셜 에너지만 있었죠? 이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변했죠. 근데 그 값이 2분의 1 m의 4의 제곱이군요. 이해했습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최소한 이것과 같다라는 걸 알아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는 보통 위치 에너지 하면 mgh라고 쓰지만 그 크기가 같다는 걸 안다면 2분의 1 m 그리고 4의 제곱이라 적어도 무방하겠죠. 정리하면 찌구덩, 찌구덩, 찌구덩 4제곱, 3제곱은 5제곱이죠. 그래서 속도 V는 5m/s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응용 예 두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게 중요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관련되어서 자, 물체가 H인 빗면 위에 각 세타인 빗면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이 물체의 속도는 0인데요. 바닥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빠른 일을 물었다고 하면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떠냐면요. 제일 간편한 방법이 뉴턴의 제3법칙을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자, 빗면이 받은 힘이 mg 사인 세타이니까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g의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중에 속도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이 가속도가 g 사인 세타. 자,
자, 이제 간거리만 알면 돼요. 근데 간거리는 빗변의 길인데 빗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린 알 수 있죠. 왜? 자, 사인 세타가 정의가 뭡니까? 사인 세타는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h죠. 아하, 찌그덩 찌그덩. 그래서 속도 v는 루트 EGH다 라고 적을 수 있죠. 여기까지 기분 나빠 안 나빠? 뭐가 나빠지는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뉴턴의 방식이었다면 에너지의 관점에서 다시 볼까요? 에너지의 관점이란 이런 거죠.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자. 다이내믹 에너지가 A점하고 B점은 똑같다. 왜? 마찰이나 저항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점을 높이의 기준점 H가 0인 점이라고 잡으면 A점의 다이내믹 에너지는 파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근데 그게 뭐로 변했다? 키네릭 에너지로 변했다. 근데 파텐셜 에너지는 얼마다? mg 대문자 h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v의 제곱이다. 찌그덩 정돈 해주면 v는 얼마다? 루트 2gh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두 방식의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림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아요. 얘가 미끄러지는 바닥이 울퉁불퉁해. 높이는 h인데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쓸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물체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얼마인가를 얘기한다면 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중간에 어떤 경로로 운동했는지 관심 두지 않아요. 결과로 높이가 얼마나 변했냐만 따지죠. 높이가 변했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다는 얘기일 테니까 A점, B점 잡고요. 둘은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할 테니 만약 여기가 H의 기준점이라면 파텐셜 에너지가 모두 키네릭 에너지로 변했을 테니 위치 에너지 mgh는 2분의 1m. 쓰다 보니까 옆에 거랑 똑같네. 당연하지, 똑같지. 둘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에너지에서 간주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체가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 물체의 속도를 구해낼 수 있다. 다 이미 아는 얘기인데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는 시시하고 모르는 얘기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수능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죠. 수능의 정의가 뭡니까? 수능이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유형 하나를 더 볼게요. 나름 원형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이해해주라. 롤러코스터의 일부입니다. 참. 롤러코스터인가요? 갑돌이가요. 열차를 타고요. 웅 가고 있어요. 자, 갑돌이 지금 불안하죠? 왜? 조금 있다가 이 모습이 될 텐데
지구가 날 그냥 놔둘지 어떨지 불안하겠죠. 자, 어쨌든 살아서 되돌아왔습니다. 뭐 바닥이 좀 젖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근데요, 반지름이 20m랍니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래요. 마찰이 없다면 두 물체의 속도는 동일하겠죠? 질문은 속도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내주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야 뭐 A, 이게 뭐 B. 그러고 나서 다이내믹 에너지 A는 다이내믹 에너지 B는 딱 얘는 처음에 키네릭 에너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다 파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최고점에서 이 물체가 멈췄다면 이 물체는, 다시 해볼게, 양동이에 물을 담았어요. 양동이 지금 물이 한 반쯤 차 있어. 내가 얘를 적당히 빨리 돌리면 나는 물 안 맞죠? 근데 만약에 양동이에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 서면 어떻게 돼? 그죠? 시원하죠? 만약 얘가 붕 하고 돌다가 이 지점에서 멈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피 터지나? 아프겠지 뭐. 중력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 이 녀석은 파텐셜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있다고 해야 되겠죠. 얘가 돌고 있지 않다면, 얘가 돌지 않는다면 얘 장난 아니야. 자, 문자로 바꿔볼게요. 2분의 1m의 VA의 제곱은 MGH 2분의 1m의 VB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꾼 건 이해하십니까? 자, 식을 정리해보니까 사람의 질량은 알 필요도 없군요. 게다가 중력 가속도는 10, 높이는 얼마입니까? R이 20이면 높이는 40 아닙니까? 정리하니까 2분의 1 VB의 제곱, 2분의 1 VA의 제곱. 야, 이거 정리해봐라. 야. 이걸 알아내려면 반드시 뭐부터 알아야 돼? VB부터 알아야 된다고. 다시 말해, 얘가 얼마나 빠른지를 모른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무슨 운동이죠? 하고 물었더니 원운동이잖아요. 그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F는 MA, 구심력 mg는 질량의 민 물체를 R분의 V제곱으로 가속운동시켰다라고 놓아야 원운동의 운동 방정식이죠. 정리해보면 VB의 제곱은 G 곱하기 R입니다. G는 10, R은 20. 정리합시다. 2분의 1 VA의 제곱은 400 플러스, 자, VB의 제곱이 200이에요.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100이군요. VA의 제곱은 1000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A 지점의 속도는 10 루트 10 m/s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접하게 될 비교적 어려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이 범위를 넘진 않습니다. 조금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되돌리기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일과 에너지의 정리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웠어요. 요것은 우리가 나중에 인공위성 띄우기나 또
또는 연력학에서도 계속 활용할 작정이니까 유념해서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